이름이 예쁜 해오름이는 축구 선수가 꿈입니다. 지혜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지요. 광열이는 판사가 꿈이고요. 민지는 간호사가 꿈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무엇보다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능은 아니니까요.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좀 더 일찍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행복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재능은 뭘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소질과 적성 능력도 그 사람 고유한 그림이 있어요. 프로파일이. We should always look for our children's strengths, and they may not be in school activities. Curiosi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e genes are there.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So all you have to do is to try to change the environment. If you give them curiosity and love of learning, they will eventually become creative. I think especially for young children, if they're not strong in an area, we should try to build it up like a muscle. As the child gets older, then I think you should play with your strength.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음악만 나오면 손발에 박자를 맞추는 철이. 그러나 철이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묻는 어떤 그 의도를 정확하게 그렇죠. 파악하는 게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축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 민재. 씩씩한 민재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산만하고 어수선해요. 많이 산만해요. 엄마를 능가하는 요리 솜씨를 자랑하는 예은이. 그런 예은이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대답해주는 정도. 친구가 부르면 자다가도 나갈 정도로 사교적인 성찬이. 착한 성찬이에게도 약한 고리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이 너무 큰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못하는 것은 영원히 못하는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If they have at least one class each day that they love to go to, then that's a place to start. We're gonna count to 8 while we do it, okay? 1, 2, ready, go. Musical thing, I'm there. I try to have music in all my classes. I try to, I think about what music does in math, and you have to count the notes and. The way that they know the best is by what they enjoy doing. Because typically what you enjoy is something that you're strong in and that you do well in. Going into a school building where the kids are learning and you can see what they're learning, but you can also see that they love it. Isn't that what we all wanted when we went to school?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한다는 건데 물론 이들은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그들이 권하는 방식의 교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육의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잘하는 부분을 이용해 잘 못하는 부분을 자극하고 보완해 주라는 것.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어떻든 트레이닝은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과 6개월을 함께하게 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건 당신의 이야기이거나 혹은 당신 아이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기 전 우리는 직업과 적성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는 약 2,700명.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직업이 맞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맞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한 직업을 바꿔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비교적 불만도가 높은 8명을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늘 이직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런 직업들입니다. 막상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높은 대인관계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고민도 많고 또 개인적인 만족감도 그리 높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오영훈입니다. 지금 쇼호스트 양성 학원이 있습니다. 그 양성 학원에서 지금 몇 개월 수료를 했고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저의 적성에 꼭 맞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휴학을 했었거든요. 이게 개인 사업이라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그게 더 시간을 많이 소비도 하고 몸도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교사, 연구원, 개인 사업가, 그리고 예비 의사.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부러워할 직종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들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테스트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다중지능, 아직은 좀 낯선 말이죠. 일종의 지능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그가 가진 성향을 통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분류해 주는 겁니다. 직업이 불만인 이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상당히 놀랍죠. 신기하게도 이들이 보이는 강점 지능은 모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통증이에요? 아니면 우리 한테만 4cm 정도 되니까? 봄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성공과 지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중지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 직업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과는 정반대죠.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른 사람하고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소질과 적성, 능력도 그 사람 고유한 그림이 있어요. 프로파일이.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 좀 머리가 좀 둔하고 이제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 정도만 딱 알아두는 걸 목표로 하거든. 산수를 제가 막 80점 이상 받으면 정말 그건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 정도로 못했었고. 약도를 보고 찾을 때는 1시간 이상 헤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를 놓고 계속 도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지만 한 가지는 못한다. 조건이 같죠? 이 아이들도 못하는 게 있는 대신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주 어렵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능이라는 게 어떻다라고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노래방에다 집 한 채 값 갖다 물론 주면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간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트레이닝이 준비되는 사이 우리는 잠시 다중지능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서번트 신드롬, 일명 바보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의 작품입니다. 자폐 증세를 가졌지만 경이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서번트 신드롬입니다. 전시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소녀는 픽리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폐아입니다. 픽리안의 작품은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서번트 신드롬이 탄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It's just very amazing. Like I would say, it's like a God gift also, miracle. 13살이지만 아직도 가게에서 거스름돈 계산을 하지 못하는 자폐아. 그런 픽리안이 유독 미술에 관한 한 천재적 재능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능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The majority, probably about 3/4 of the savants, would be below an IQ of 70. But there are some that are off the charts within their particular area of expertise. If you depend on IQ very much to define savant syndrome, there's not going to be very much of a correlation there at all. 이 천재 소년의 뇌 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IQ라는 잣대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재능 속에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능을 말할 때 IQ로 표현합니다. IQ가 높으면 머리가 좋고 IQ가 낮으면 머리가 나쁘다는 식이죠. 그러나 다중지능 이론은 그 논리를 뒤엎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IQ 같은 통합된 방식으로는 체크할 수 없는 8개 지능으로 분화되어 있고 각 개인의 강점과 약점은 다르다는 이론입니다. 80년대 다중지능 이론을 맨 처음 주창한 사람은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about a century ago in Western Europe, something called the intelligence test was invented. And this was a test that asked people of different ages to answer various kinds of questions, do various things, and you then got a score, and that score became your intelligence. And if you had a high score, that was good. If you had a low score, that was not good. 사실 IQ 검사의 원래 목적은 정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할 학생을 미리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능의 대명사가 돼버린 것이죠.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적 능력 중 극히 일부분만을 체크한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일부분이 낮게 나오면 그 사람은 아예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사고 능력, 그다음에 창의력, 그다음에 정서 능력인데 IQ는 지금 사고 능력만 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사고 능력도 IQ가 제대로 재느냐? 사고도 제대로 못 재. 근데 IQ가 기억력을 재는데 기억력도 수십 종류나 되는데 IQ는 기억력이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는 기억력을 어느 것도 제대로 재지 못하는. 맨 왼쪽 위에 학교 기관명이라고 써 그럼 IQ가 아니라 다중지능 이론에 따른 방식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중지능을 체크했습니다. 그중 40명을 초대했습니다. 이들 중 20명은 음악 지능이 높게 나온 아이들이고 20명은 언어 지능이 높게 나온 아이들입니다. 다중지능 이론대로라면 이들의 기억력은 자신의 강점 영역에서 더 발휘될 것입니다. 기억력 테스트는 모두 4개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악에 대한 기억력 2가지와 언어에 대한 기억력 2가지입니다. 자, 먼저 멜로디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답을 맞히셨나요? 이번에는 리듬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이번에는 맞히셨나요? 이제 언어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먼저 단어 기억력, 모두 30개의 단어를 보여준 후 1분 뒤에 기억하는 단어를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왜 많지? 다음에는 1분 30초짜리 창작 동화를 들려줬습니다. 맞다. 이제 아이들은 기억하는 단어에 체크를 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 지능이 높았던 아이들은 언어에 대한 기억력 점수가 음악에 대한 기억력 점수보다 12점이 높습니다. 반대로 음악 지능이 높았던 아이들의 경우 음악 기억력이 언어 기억력보다 4점이 높습니다.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 영역에서 더 높은 기억력을 발휘한 겁니다. IQ로는 체크할 수 없었던 차이입니다. 결국
IQ가 높으면 기억력이 좋다는 기존의 평가는 편견이고 오류였던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음악을 더 잘 기억하고 싶다거나 언어를 더 잘 기억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무엇인가에 더 끌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These are the drawings of his city 다시 of 서번트 신드롬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능력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 레인맨의 실제 주인공인 킴픽. 그는 가공할 정도의 언어 기억력을 가진 서번트 신드롬입니다. 그의 뇌 사진을 보죠. 그는 일반인과는 달리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없는데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뇌량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한쪽 뇌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좌뇌의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겁니다. To me, if any group of individuals make the case for multiple intelligence, it's the savants because they are deficient in the way in which we usually measure intelligence, but they have this off-the-chart ability in one area or sometimes two or three areas. 모든 게 뇌 속의 명령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보이는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 역시 그 뇌의 명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는 이유도 각자 자신이 가진 지능의 프로필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상담까지 오면서 아이들의 뇌가 지닌 고유한 프로필, 즉 강점과 약점이 세밀하게 파악됐습니다. 그에 기초해 6개월 동안 진행될 트레이닝은 다중지능 전문가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아이의 강점과 약점의 특성에 대해 코칭을 할 것입니다. 트레이닝의 최종 목적은 강점 지능을 이용해 아이들의 약점을 보완해 간다는 것. 그럼 아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민재의 경우 신체 운동 지능이 강점인 반면 사물을 구성하고 기획할 수 있는 공간 지능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림은요, 잘 그리기가 어려워서 좀 그래요. 반치를 뚫어서 이렇게 이제 벽에다 장식도 하고요. 하는 전시장을 하나 마련할까 싶어요. 집에. 이서윤지야? 짜증나. 영지야, 이 정도면 되겠냐? 트레이닝 초반, 민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좋아하는 축구를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꾸며보게 했지만 좀채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봐봐. 여기 밥도니까. 뭐 별로 흥미를 안 보이네요. 속상하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바뀌겠죠 뭐 나중에. 철이는 언어 지능이 약점이었습니다. 저랑 애들이랑 어울리고 하는데요. 말 이해를 못하니까요. 잘 안 어울려요. 그렇지만 철이에게 부과된 첫 번째 과제는 노랫말 바꿔 부르기. 음악 지능이 높은 철이의 강점을 이용해 자신의 어휘력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점을 활용해서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계속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1교시 하기 전에 이 과정을 통해 말문을 트이게 하려는 거지요. 이름도 다 이름 한자로 다 외워서 예은이의 최대 약점은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었으면 좋겠어. 예은이의 강점은 공간 지능, 사물의 배치나 색감에 민감한 지능입니다. 박물관은 그런 예은이에게 딱 맞는 장소,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기회를 넓혀보려는 것이죠. 성찬이는 한마디로 너무 착하다는 게 흠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그 정형화된 그 삶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용돈의 많은 부분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도와주는 게 재미있고 심부름이 재미있어서요. 성찬이의 문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네가 해야 할 일만 넣지 말고 하고 싶은 일, 취미를 반드시 넣게. 하고 싶은 거. 응? 뭐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네가 꼭 이건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것은 다르겠지? 하고 싶은 일, 그 단순한 것을 적는데 성찬이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기 욕구가 너무 억제된 결과입니다. 이날 성찬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며 적어놓은 것들은 결국 다시 가족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 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는 개별적인 트레이닝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아예 다중지능 이론을 교과 과정으로 채택한 학교도 있습니다. 다중지능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젝트 수업. 쉽게 바꿔 말하면 주제별 수업입니다. Sometimes you can tell by the way people's hair look whether it's a girl or a boy. And then I am going 유치부 아이들의 경우를 볼까요? 아이들은 바쁜 우리들의 몸이라는 주제로 1년간 공부하는데 오늘 수업은 머리카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수업,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요? 이들의 수업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 다양한 가발을 이용해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사회 과목으로 확장된 셈이죠. 다음에는 머리카락에 대한 책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합니다. 이번엔 언어 교육으로 확장됐죠. 같은 식으로 머리카락을 통해 과학을 공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과목으로 확장시키고 연결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줌으로써 여러 가지 지능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다중지능 교육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학교. 파드 수업은 일종의 특성화 수업입니다. 아이마다 좋아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과목을 통해 다른 영역의 학문을 접하도록 유도합니다. Musical thing, I'm there. I try to have music in all my classes. I try to I think about what music does in math, and you have to count the notes. And if they have at least one class each day that they love to go to, then that's a place to start. If you help them to learn what their strengths are, then they can find some value in self-worth that really builds their self-confidence.
그러나 많은 경우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진정으로 그 아이의 지능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플로실입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몰입하고 집중하는지를 관찰해 아이의 진정한 지능을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Curiosi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Curiosity, which is intrinsic. It's not creativity per se that they lack. What they lack is the ability to build up the knowledge that is necessary for changing things. I think if you give them curiosity and love of learning, they will eventually become creative. 아이가 어디에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는지 관찰해 기록한 일지는 곧 그 아이의 지능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포트폴리오는 이후 아이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중지능학교의 성적표는 한눈에 보아도 매우 복잡합니다. 점수와 석차가 기재되지 않는 대신 아이의 발달 단계와 참여도, 수행 능력이 표시됩니다. 특히 각 수업별로 기록된 아이의 참여도는 그 아이의 관심 영역과 강점 지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Mostly because our philosophies are different. We don't believe in competition. We don't believe in grades. You're assessed based on your own progress, and you're in a competition with yourself, but it's more about personal motivation, not about how you compete with others or how well you do against someone else. 이쯤 되면 나올 법한 질문 하나가 있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업 성취도가 해결될까요? 이 논문 한 편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다중지능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Going into a school building where the kids are learning and you can see what they're learning, but you can also see that they love it. Isn't that what we all wanted when we went to school? We wanted to love to be there. 다중지능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일찍 파악한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지요. They're spatial. I really like naturalist also, and an intrapersonal.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이 집의 아이들 역시 일찍부터 자신의 강점 지능을 파악했습니다. 형제라 해도 아이들의 강점 지능은 모두 다릅니다. 첫째 아이 잭은 음악 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장래 희망도 자연스레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로라는 언어 지능과 자연 친화 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셋째 아이 찰리는 신체 지능이 높습니다. 부모는 그런 찰리의 강점 지능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다중지능 교육은 아이에게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 또한 분명히 인지시켜줍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And what's great about it, I mean, what I particularly like about it is that they'll assess the kids and know what strengths they have and what weaknesses they have, and they make sure to work both ends of it. So they're always working the opposite end as well. So if someone's particularly great at something, they'll make sure that they get those good moments in their day, but when someone is struggling with something, they'll also make sure to, bring them along there. And all of the children know
who is strong for what thing and who needs help with one thing. And so it just sort of levels the playing field. 아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분야에 대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지금 2달째 트레이닝 중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가보죠. 이 양쪽 어딘가에 아이들의 미래가 놓일 겁니다. 한쪽은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강점 지능 하나 때문일까요? 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3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언어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따릅니다. 이들의 상위 강점 3개와 이들의 직업을 염두에 두십시오.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역시 마찬가지. 무대에 서는 특성답게 대인 지능이 상위 강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답게 언어 지능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위 3가지의 강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된 곳, 바로 그곳이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있죠. 상위 강점 3개 중에 모두 자기 이해 지능, 즉 자기 성찰 능력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지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운동이 재미있어서 그냥 하기만 하는데 가끔씩은 내가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운동해야 하는 이유를 더 굳건한 토대를 가지고 있죠, 심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 지능이 든든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훨씬 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더 심각하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발휘하는 거죠. 너무 서둘렀나요? 3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 약점을 보강해가고 있는 아이들. 전문가가 아이의 특성에 맞게 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아이들은 상당 기간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트레이닝은 계속됐습니다. 보여 민지야. 아직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이제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거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죠. 나갈래요. 맞네. 맞냐? 안 맞네. 좀 더 위로 올릴까요? 어머니도 하도 이제 그럼 너 그러면 이거 포기할까 그랬더니 포기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가 하겠다는 그것만으로도 내 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커져서 아주 큰 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철이 나는 산을 보니 살고 있었습니다. 일기 쓰는 것도 더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도 좀 많아진 것 같고 길이도 약간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 회의를 내용 지령을 기록해 주세요. 눈이 나빠지고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눈이 나빠지고 중독이 돼도 머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수박은 안 필요할까? 수박 있잖아. 그런데 트레이닝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보다도 그 부모들이 먼저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왜 싸웠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상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을 그 상황에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싸우게 됐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철이의 그 장점이나 단점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조금 틀렸었구나. 아, 조금씩은 부모가 변해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약간은 느끼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너희 스스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주는. 바보 천재 핑리안을 다시 보죠. 사실 핑리안의 경우에도 그의 재능보다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엄마입니다. Every night he sleep beside me and my husband, and we on those brain stimulation music, and we use subconscious mind. Like every day I talk, because we can't talk to him. I talk to him, he run away. So before he wake up, we touch him, keep touching him, because he don't allow us to touch him. I keep touching him, talk to him, say I love you, I love you. For somebody who really has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somebody who isn't looking at what's missing, but say, hey, look what's there, and let's take and run with that, and sort of are intrigued by by the ability rather than the disability, and that is a potent element in the savant syndrome and learning, as it is for all of us. I think all of us.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까지 생각한다던 이들을 기억하시죠? 모두 누구나 부러워할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왜 굳이 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신기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성장해서 돌아보면 그 막연하게 부모님들이 바라셨던 직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그쪽 진로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선생님, 공무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부모님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농대 계열로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하셨어요. 물론 부모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 직업을 권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자신의 강점 지능과는 전혀 다른 직업의 결합. 그것은 불행한 짝짓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못해 늘 집에만 있던 예은이. 꾸미기를 좋아하고 색감에 민감한 공간 지능을 자극해주자 예은이는 한결 자신감 있는 소녀로 변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었던 착한 아이 성찬이. 성찬이에게도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어 지능이 취약했던 철이. 반도 채우지 못했던 일기장의 내용이 점점 길어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30쪽에 달하는 창작 동화 한 편을 만들어냈습니다. 색감에 둔하고 구성도 단조로웠던 민재의 그림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으로 멋진 가족 앨범도 만들었습니다. I think especially for young children, if they're not strong in an area, we should try to build it up like a muscle. As the child gets older, then I think you should play with your strength. And so you'd be better off being an airplane pilot than a computer programmer if you are more spatial than you are logical mathematical. But I'm quite sure
that when you were young, if you worked hard, you had good teachers, and you were highly motivated, and you had good resources, your math and logic would be perfectly okay. And it may be. You may be hard on yourself. So no parent should give up on the child. 만약 의사를 시키고 싶었는데 아이의 강점 지능이 쇼호스트에 더 맞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능은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신 아이의 뇌 속에는 남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지능도 있고 남보다 훨씬 빠르게 습득하는 지능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나. 나는 곧 뇌다. Baby, it's not your sleigh ride, but this year